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유세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이 비실명 처리 없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국회 파견 검사가 곽상도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시 후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뉴스 해설을 맡은 이현종 논설위원입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는 김근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식 사흘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긴급 간담회가 소집될 수 있다며 오늘 밤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모레 귀국하려던 당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황교안 대표 철야 농성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비상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지금 사흘째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바깥의 기온은 상당히 좀 싸늘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황교안 대표의 몸 상태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몸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선 어제 오후 9시쯤에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가 황 대표는 오늘 오전에 다시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을 향해 좀비 정당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발표 때 미리 상의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이에 대해 황 대표도 충정에 대해서 알겠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문 대통령의 일정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현장에서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극일 기업 방문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는 암시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네, 물론 오늘도 막판까지 청와대가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에 어쨌든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종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군요. 앞서 잠깐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예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부터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과는 좀 정반대 얘기를 며칠 전에 한 셈인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식까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내놓았지만 오늘은 이 단식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은 만큼 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교안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단식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도 정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는 충정으로 했던 얘기다라는 점에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정치 평론 분석하시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은 지소미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세연 의원의 이른바 좀비 정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부터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 말이 계기가 됐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원인 제공자가 현장에 간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비상의원 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의원들에게 밤 10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기하라고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밤 자정을 넘어가면서 만약에 지소미아 종료가 정말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한국당 차원에서 뭔가 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예. 또 내일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전 10시에 비상의원총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참석해달라라고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당분간 만약에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이 되면 한국당은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야당이 제1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자, 이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이 계속해서 이 황교안 대표를 찾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다음 주에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총회 이 만찬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참석해 줄 것을 한 번 더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단식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강 수석은 사실 이 황 대표에게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양쪽 모두 열어놓고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기도 했지만 황 대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 자신의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본인은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겠다.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네, 얘기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변동이 없군요. 네, 청와대 입장은 하지만 오늘까지 오후 막판까지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이게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김태일 기자,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 계속 밤에는 다시 국회로 갔다가 새벽에 다시 청와대 앞으로 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이제 새벽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은 국회를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뭐 철야 농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아마 그 분수대 광장 앞에서 계속해서 철야 농성을 하고 내일 아침 비상총회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이른바 근무를 쓴다라고 해서 근무 배치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4명씩 이제 조를 짜서 12시간 동안 이제 황 대표를 보좌하기로 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 당직자 중에 이제 임산부가 한 3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 사무처는 융통성 있게 근무하게 할 방침이다. 뭐 융통성을 좀 발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봐도 이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게 하거나 이 휴일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좀 어쨌든 융통성을 좀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서 여당의 내에서는 뭐 황제 단식이다, 뭐 갑질 단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정 기자. 네, 황교안 대표는 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단식과 관련한 소회를 직접 밝혔는데요. 뭐 황제 단식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개의치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채찍질하지만 본인의 소명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단식을 두고 이 투쟁에 출구가 없는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단식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쉽지만 이걸 빠져나오려면 끝나려면은 엄청난 명분과 동력이 필요한데 이 명분과 동력이 지금 단기간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 이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 대표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주변의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본인은 본인의 길 가겠다. 김근희 기자, 사실 어제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경우는 민폐 단식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황제 단식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코미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또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김무성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데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전부 나섰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제거가 되어야 정치가 발전되는데 참 정치하기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황 대표와 같이 자신도 단식 투쟁을 하면 좋겠으나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황 대표의 충정에 대해서 당 의원들이 스스로 다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여당이나 또는 다른 당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역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내놓는 건가요, 김태일 기자? 민주당에서 이제 아침에 회의가 있었는데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 단식 농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예.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치인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단식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 다른 의원도 이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을 했다. 황 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가? 일본을 위해 단식하는 것인가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요. 뭐 다른 의원들도 뭐 여러 가지 방송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일본하고 어떻게 마지막 협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어떻게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론 지소미아 때문에 만약에 단식하시는 거면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생긴 지소미아 종류의 사항 때문에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주한미군 주미 대사관 앞에 가서 단식을 하실 일이지 그게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할 일인지 모르겠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명분도 없고 또 일본을 위해서 하는 단식이냐 이런 비판이 좀 우세하군요.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우리 기자들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사흘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것, 뭐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명분상 충분히 얻었다. 그러니까 명분을 얻었다라고 보나요? 일부 언론은 또 산무 단식이다 그래서 명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아마 지소미아가 예. 어떻게 됐냐의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이 12월 3일이 되면 선거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 일단은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등등해서 야당 대표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식이라는 투쟁 방법이 과연 이제 옳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난번 삭발도 그렇지만 이번에 단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해왔던 것이고요.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세월호 관련해서 예.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미디어법 관련해서 당시에 정세균 야당이었죠. 정세균 당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예. 그때 박기태 여당 대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보면 물론 지금 입장은 바뀌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여당도 예전에 야당 시절에 단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치권이 너무 역지사지하는 문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식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 5일 넘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게 10일 정도 넘어가면 정말 이제 몸이 축나고요. 이게 예. 회복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이 한여름에도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참 굉장히 힘든 투쟁인데 그걸 뭐 황제 단식이다, 뭐 친일이다, 뭐 이런 걸로 저는 비판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하는 문화가 있다라면 가서 손이나 한번 잡아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그래도 온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비판만 한다고 해서 예. 과연 이게 풀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지금 사흘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당의 지도부가 좀 찾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뭐 일단 내용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냥 같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도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정치 문화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변수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계시니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 잠깐 나가서 황교안 대표를 좀 만나주면 어떨까? 아니면 황교안 대표 보고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황 대표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또 단식을 하시는 명분이 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은 풀수 있는 그렇습니다. 명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야당은 예. 손을 잡아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사실 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수석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와서 만찬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럼 정무수석이라는 게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굶는 사람한테 와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가 그게 과연 올바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문 앞에서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가시는 길에 손 한번 잡아주고 꼭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황 대표도 저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시는 게 어떤 명분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떠났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한다면서요? 네, 이 나원내 대표가 뭐 어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예. 이 당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는 단식을 하는데 이제 원내 대표가 야당 이 3대표와 나란히 손을 잡고 워싱턴을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예. 이를 인식한 건지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래 일요일 귀국 스케줄이었는데 이걸 앞당긴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이 단식이나 뭐 당내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앞당긴 거다 이렇게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나원내 대표가 뭐 동반 단식에 참여할 가능성 없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 향후 투쟁이나 이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지금 이제 20대 국회도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이 또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자, 이게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지금 내일 비상의원총회까지 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와 여당은 또 지소미아 종료, 일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 불변이고요. 이대로 우리 정치권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글쎄 말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안보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을 가고 있고요.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럼 연말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따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지금 날씨보다 더 추운 게 바로 정치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에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날선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단식이란 제1야당의 단식 투쟁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전에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다 하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야당 대표의 단식이 주목을 못 받는 경우도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절차나 어떤 또 동의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내부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황교안 대표도 어떤 면에서 탈출구 없는 이런 어떤 단식을 계속 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 문제를 좀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예.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좀 여당이 먼저 손을 잡아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 엄동설안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요. 좀 여야가 정치적으로 좀 실마리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